우리가 확성기 카드를 꺼내자 북한은 5시간 만에 그러면 풍선을 이제 안 보내겠다라고 잠정 중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 1, 2, 3 우리가 준비해 놨었다. 우리 군이 이렇게 입장을 밝힌 뒤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의 우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보실장 표정에서 읽혔듯 이 대한민국 반응이 이제는 장난이 아니다. 좀 진지한 반응. 1탄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할 걸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NSC 연 뒤에 검토된 결과입니다. 그러자 북한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안 보내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강일 국방성 부장이 입장을 냈어요.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갑자기 자기들이 이제는 됐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국 비라 재개시 100배 대응하겠다라며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머쓱한 한 발 빼는 듯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보내겠다. 잠정 중단 메시지를 냈습니다. 풍선을 보낼 때는 김여정이 입장을 내면서 호기롭게 보내더니 우리가 대북 확성기 재개 카드를 검토하자 이제는 급을 낮춰서 국방성 부장이라는 김강일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보내겠다라며 이만하면 남조선이 충분히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듯한 입장까지 냈습니다. 보수의 품격. 박성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라는 집단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저런 일들, 마치 아이들 장난처럼 벌이는 저런 일들 국가라고 하는 주체가 나서서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무엇이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주 수준 낮은 집단이고 또 그걸 좀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험한 집단이기도 하고 이렇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소집하고 대응한 거 당연히 해야죠. 잘했죠. 그리고 어저께 안보실장이 나와서 국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적어도 국민을 안심시킨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강경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북한이 저것을 한 발 빼고 머쓱하게 물러섰다 하는 요 생각에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저 풍선을 날리고 오물풍선 날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GPS 교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 정도 대응을 예상 못했을까요? 저는 저 정도 예상은 당연히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래 하면은 남쪽에서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하는 것 당연히 예상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만둔 것은 본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1단계로 다 써먹은 거예요. 북한에서 발표한 거는 3,500개를 날렸다고 하잖아요. 3,500개 15톤을 준비했는데 다 날렸고 날리면서 본인들이 의도했던 효과는 일단 다 거둔 겁니다. 국민들이 불안했고 정부가 뭐 하냐고 정부에 대해서는 원망도 터져 나왔고 또 대한민국 정부는 회의를 소집하긴 했지만 그렇게 기민하게 국민에게 안심시킬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지는 못했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 목표를 다했기 때문에 빠진다고 선언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치고 빠지기 측면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싸움을 거는 듯한 뉘앙스도 있고 해서 이것이 끝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예, 자 치고 빠진 측면이 크다. 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성기 재개를 스피커를 키기 직전에 갑자기 입장이 나왔어요. 더 이상 안 보내겠다 그러면. 네. 확성기가 북한한테 좀 무서운 측면이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뭐 확성기가 별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을 조금이라도 취재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대북 방송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예. 똑같은 일들이 2015년에 DMZ 목함 지뢰 사건 때 있었습니다. 그때 11년 만에 말하자면 이게 대북 방송을 재개하니까 바로 북한에서
방송 스피커를 조준했던 일이 있었고 실제로 바로 유감 표시를 하면 방송 유감 표시를 할 테니까 목컴 지뢰 예. 때문에 할 테니까 좀 방송 좀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2017년에 탈북했던 군인들이 탈북 동기가 실질적으로는 방송 때문이었다라고 예. 합니다. 실제로 이 방송은 낮에는 10km, 밤에는 24km, 30km까지 어마어마하게 가거든요. 가는군요.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중간에 뭐 큰 건물도 없고 뭐 쭉쭉 가는 거예요. 그 방송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은 음악 방송도 있고 최신 음악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중에는 김연자 음악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김연자 씨. 예, 날씨 방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뉴스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 안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김연자 씨 방송 아침 이슬까지 금지했다는 것은 속으로 북한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한류에 젖어들고 있다는 것을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2015년, 2017년보다 훨씬 더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네. 아까 박성주 차관 말씀하신 대로 일정 정도 하고 바로 빼야 된다라고 하는 속사정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영화와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고 본다 이런 소식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저 큰 대북 확성기로 계속 블랙핑크 노래만 계속 틀어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나도 모르게 블랙핑크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예. 나 자신을 북한 주민들이 발견할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이 그걸 굉장히 예민해한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이 대북 방송 어떤 방송들이 나오는지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은 비밀이란 게 있죠. 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인간의 본능까지도 통제하는데요.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제 탈북자들 많이 취재하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계속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저게 한 몇 년 된 방송이잖아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실제로 제가 취재한 한 탈북자가 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북한에서. 그 황해도에 살던 탈북자였는데 어느 날은 자꾸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정말 대한민국으로 가서 자기 소원을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저거 재개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네. 이러면 오늘 대북 확성기 설치를 검토. 북한이 이제 안 날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럼 우리도 대북 확성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아니 될 일이죠. 우리는 우리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국무회의 4.27 판문선언 남북공사합의 일부 전면 무효화 추진 검토. 언제든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군 관계자 입장도 전해지고 있습니다.